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순 알미늄 이제 방송을 해드렸죠. 이날에 이제 금요일에 벌써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갭상승하고 이제 떨어진 이유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당분간 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지금 오히려 그 모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보자라는 의견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러면서 우리가 그날에 이제 좀 수급을 함께 살펴봤죠. 수급을 살펴봤는데 그 기타 법인 매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때 봤으니까 우리가 이날 500만 주를 확인을 했어요. 아니 이게 전체 지분의 뭐 거의 5%에 가까운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이 물량이 어디서 나왔을까? 좀 의아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5일 동안 매도가 나온 게 약 1000만 주가 넘습니다. 지분의 약 10% 정도.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최대 주주 아니면은 2대 주주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최대 주주인 삼라랑 2대 주주밖에 없는데 둘 중에 누굴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밀린 거 보시면요. 이날 왜 하락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료 소멸. 근데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이 정도 기타 법인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은 대주주 물량일 텐데 주가가 생각보다 좀 안 밀렸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까지 4일 동안 연속된 음봉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밀렸죠. 이날 화요일에 조금 밀린 거 말고는 화요일에 보시면은 한 5%, 4%, 종가 4% 밀린 거 말고. 근데 사실 회원님들 한 4%뭐 이 정도는 시장에 따라서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등락폭입니다. 회원님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정말 어떠한 그 큰 악재라면은 주가가 크게 하방으로 좀 이제 작용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다른 이낙연 관련주를 좀 볼게요. 뭐 같은 시대에 이제 활약을 했었던 이월드 남선 알루미늄의 대장이었다라면은 이월드는 이제 부대장으로서 남선 알루미늄과 주거니 받거니 강한 모습 보여줬었죠. 그 캔들의 크기 자체는 남선 알루미늄에 비해서 좀 작지만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갭 띄우고 연속되는 하락 갭 띄우고 연속되는 하락 서원 볼게요 갭 1%갭 띄우고 연속된 하락 국영 GNM 마찬가지로 살짝 1% 2%갭 띄우고 연속된 하락 그 부국철강하고 범양건영 이 두 종목 빼고는 비슷한 진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그 이낙연 관련주도 뭐 가스텔 바적도 마찬가지고 요 조금 남아산업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남아산업은 여기 윗꼬리가 한번 있었고 그거 이외에는 비슷하고 남아토건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 TK 킴팔 거의 비슷하고 SDN은 약간 애매한데 이게 테마주이긴 한 이낙연 관련주긴 한데 지금 태양광으로 엮이면서 잠깐 이제 다른 데서 한번 시세 바꿔와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회원님들 지금 이런 테마주 무슨 테마? 이낙연 관련주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현재 지지율 1위, 전체 1위, 당연히 여당에서도 1위.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 테마주로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지. 지금 답답한 게 우리 그 대주주가 매도를 한 10% 매도를 한 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 이게 당연히 좋은 일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주가 보시면은 뭐 거의 이 악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주 뭐 일부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죠. 당연히 주식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남순알미늄을 가지고 있었을 투자자들이 이런 그 기타 그 오늘 공시로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어이구 공시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서 놀란 가슴에 매도를 치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큰 근본 흐름에서는 이 대주주, 이대주주 매도 요게 정례 매도가 영향이 없어요. 크게 큰 대세는 그냥 이낙연 관련주로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네. 만약에 이게 악재였으면은 주가가 다른 테마주처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 너무 그림을 크게 그렸네.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 뭐 하한가 하고 언제처럼 밀렸을 거냐면은 요렇게 이거 점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그리고 쭉쭉쭉 하락해서 5,880원에서 2,700원까지 쭉 밀어버렸죠. 이렇게 밀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악재였다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SN그룹의 사망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지금은 아니지만은 사망기업의 대표이사였던 그 이계연 전 이제 대표이사 형 고문이 요게 대표이사로 계시다가 남선화면님 말고요, SN그룹의 그 사망기업에 계시다가 그거 이제 엑시트가 아니라 사임을 하셨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약간 연결고리가 단절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어떤 흐름 보면 어때요? 그럼 다시 크게 오히려 전고점 돌파했죠. 끊어진 연결고리가 다시 붙었죠. 물론 이 중간쯤에 그 사임했었던 이계현 그 전 대표이사께서 그 고문으로 이제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도 반등, 기술적 반등 나왔고, 우리 회원님들 잘 아시는 써니전자 아실 거예요. 써니전자. 요게 이제 그 써니전자의 그 예전 대표이사 분이신가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까지 계시던 분이 사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나서 그 연속으로 하나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자,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되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써니전자가 지금도 이 안철수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좀 활약을 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때 같은데 17년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17년도가 아니라 더 옛날이네요. 13년도 2월달. 예, 13년도 2월달 보이시면은 알랩 출신 대표 떠난. 예, 보시면 13년도 2월이죠. 13년도 2월이면은 회원님들 요때 점화갈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15%였으니까 6,000원에서부터 한 2,000원대까지, 아까 남선남이냐면 거의 뭐 비슷한 정도 이제 하락이죠. 살짝 여기 살짝 더 크긴 하지만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회복했어요. 물론 이때 그 패턴이 지금보다 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써니전자는요 계속해서 몇 년 뒤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까지 아직까지도 7년 전에 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전 대표이사였던 테마주라는 게 원래 그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냥 묶는 거예요. 분류.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친분이 있든 없든 동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뭐 그 기업에 어떠한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혜택, 오히려 혜택이 있으면 더 안 되죠. 진짜 실제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친분이 대부분 이제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정치 테마주는 회원님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정치 테마주는 다른 테마주들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크게 봐야 돼요. 무엇을 흐름을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그냥 어떠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단타를 이제 해 나가는 것도 물론 너무나 좋은 그런 이슈입니다. 아 이슈가 아니라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수익 보려고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000원에 매수했으면은 내일부터 바로 뭐 1,010원, 1,020원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거라는 기대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내가 1,000원에 매수했다가 이게 950원이 갈 수도 있고요. 900원이 갈 수도 있고 800원이 갈 수도 있어요. 1,000원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2,000원 예를 들어서 1,500원, 1,300원 이렇게 상승할 때 이제 어디서 팔지는 개인의 몫인데 여기서 1,000원에 매수를 했던 사실 1,000원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요 기간 동안 이게 떨어지면은 차분하게 모아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모아갔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내 평단보다 올라왔네. 요즘 수익권이네. 그러면 이만큼 모았으니까 한 이만큼은 팔자. 여기서 팔자. 팔고 그러다가 바로 가면은 이제 나머지 물량 가지고 수익 보는 거고 만약에 또 떨어지면은 아 이거 반밖에 못 파는데 또 떨어졌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 본 거를 다시 한번 사서 평단가를 더 낮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더 이쁘게 만들어 보자. 평단가가 낮으면 이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해서 수익 실현 보고 이런 식의 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으로 모아간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정치 테마주를 1년, 1년 반 이렇게 가져가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1년 동안 그리고 1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도 없고 관리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위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위기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 그러면 그럴 때 혼자서 많이 힘드실걸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현재 이 고가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선 고가권에서 좀 이렇게 모아가서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는지 우선 우리가 2단계를 좀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난 방송 때는 좀 크게 설명해 드렸다라면은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매수 라인은 6,000원대 한 초반 요 가격대에서부터 5,500원대 우선은 요 가격대가 하나의 이제 파트가 돼요. 한 피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차트 좀 크게 하겠습니다. 요 가격대가 하나의 이제 피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나와주면 이제 좀 다행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좀 지겹게 횡보한다 그러면은 아래에서 산 물량 위에서 좀 팔고 아래 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못 해주고 더 흐른다 더 흘러버린다 그럼 아래에서 한 번 더 사면 됩니다 회원님들.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금 보고 있는 라인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요 정도 박스권 6,000원 초반에서 4,000원 후반대 요정 박스권 여기서 한번 사고 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죠. 좀 제일 좋은 거는 한 5,000원대 중반대에서 캔들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평선이 좀 밀집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좀 우리 회원님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가장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주가의 움직임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 가고 또 이제 그 정치 테마에 주는 어떤 그 이슈라든지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아주 소량으로 모아가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거 단타 치려고 매수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팔아 먹으려면은 보시면 굉장히 외국인이 소량으로 좀 사고 있어요. 소량으로. 그러면 7월 3일에도 소량으로 산 거 다 팔아 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한번 팔아 먹으려고 매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외국인이 어디까지 좀 살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인 살 때 좀 우리도 같이 좀 따라 사는 포지션으로 취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요 정도 권에서 이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종가 5,700원이니까 거의 뭐 얼추 요 가격대 안에 있죠. 요 가격대 안에서는 이제 한 적은 비중 내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50% 30% 이렇게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한 5% 정도 뭐 많으면은 뭐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그러니까 소규모죠. 소규모로 모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선은 중요합니다. 대응선. 그냥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을 할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남선뿐만 아니라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다 돈 벌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거지 누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합니까? 회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선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손절선, 대응선, 손절선. 아, 글씨가 삐뚤삐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요 5,500원 요 가격대가 이제 매수존이잖아요. 1차 매수존이잖아요. 그리고 요 가격이 이제 2차 매수존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2차 매수존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끊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런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은 여기서 안 끊었다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안 끊었다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 그렇다고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 주가 흐름 보면서 분석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대응선은 제가 요 4,900원 바로 아래인 4,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만약에 남선남이님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난 이 관심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유자 혹은 관심이 있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대응선은 요 5,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여기 이 라인에서 이렇게 좀 지켜주다가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한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여기서 좀 가지고 있는 비중도 좀 축소하시고 지금 일정이 많이 남았어요. 1년 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어떠한 그런 이슈가 없고 무난하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쉽사리 비중을 크게 가져가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은 좀 이렇게 줄이시고 차라리 비중을 늘리실 거면은 쭉 하락했을 때 나중에 이제 아래에서 이런 데서 좀 비중을 기회다 대선이 이제 가까우기 전에 대선 테마주는 한 두세 달 전에는 매매 끝내야 됩니다. 인물주는 이럴 때를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남순알루미늄 최근에 2대 주주 매각에 나온 이슈 이거를 보여드렸나 제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SM그룹이 2대 주주가 SM 하이플러스가 오늘 그 남순알루미늄을 다 판 게 물론 이제 차액 실현도 있겠지만은 SM그룹이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이제 좀 심플하게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이 남선알루미늄이나 SM 하이플러스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SM 그룹 자체에서 좀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종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어차피 최대주주인 삼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진 건 아니니 뭐 그 부분은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선알미늄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재 제가 잡아드린 요 박스권, 요 매수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범위에서 한 1차 매수 정도 좀 소규모로 하셔서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 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하락하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다듬어 가면서 어떠한 그 큰 슈팅을 한번 기다려 봐라. 근데 이 슈팅이 나오지 않고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이 4,000원대 후반대에서는 이제 매도로 짧게 대응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남선알미늄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